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공주 고향 모임이 있어갖고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아갖고 그냥 오늘 놀까 하다가 재미삼아 미국 주식 니콜라를 한번 동학개미 수준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돈세형 스타일로 미국 주식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니콜라를 왜 분석하냐? 어제 하루 만에 60%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돈세형은 니콜라를 역발상으로 투자를 했어요. 물론 창피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지만 수익률을 보면 올해 최고의 대박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를 보면서 투자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안전하고 좋은 주식만 투자를 하는 거와 또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을 투자하면 의외로 성공을 합니다. 저는 또 양쪽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 부도가 날 주식을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투자를 하면 큰 성공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돈세형이 GS건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떴죠. 다시 때려부시고 1조를 투자해서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형 악재가 사라지고 다시 정신 차려서 건설회사에서 GS건설이 다시 살아남는다면 역발상으로 투자하면 어찌 보면 지금 상태가 가장 바닥일 수 있고요. 니콜라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부도가 나니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니 이런 대형 악재가 떴죠. 1달러 아래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미국 법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장 폐지가 되든지 말든지 남들이 한번 망한다고 할 때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역발상 투자의 개념으로 저가 분할 매수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마이너스 30%까지 손해를 좀 보고 있었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수익률이 공개하겠지만 엄청납니다. 어제만 해도 60% 상승했어요. 그래서 니콜라가 진짜 전망이 좋은지 돈세형이 생각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그냥 비전문가입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니콜라 트럭입니다. 광고를 찍으면서 엔진도 없고 직접 운전도 안 되고 운행이 안 되는 거를 내리막길에서 사기로 광고를 했다가 사기 주식이라고 지금 찍혔고 니콜라의 회장은 지금 감옥에 입건이 됐죠.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창업주 CEO가 감옥 간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진짜 기업이 살아남는다면 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니콜라의 진실은 무언지, 수소차가 과연 전기차와 경쟁력이 있는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기일 수 있지만 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욕심에 빨리 광고도 찍어야 됐고 투자금도 받아야 되니까 순수한 마음에 엔진은 없지만 찍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미국 법은 냉철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걸려서 감옥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발상으로 진짜 수소차는 거시기냐? 수소차는 전기차와 경쟁력이 없느냐? 핵심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전기차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수소차도 과연 수소차 시대가 오느냐 공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보이는 그래픽을 잘 보세요. 도표를 잘 보시면 수소차가 이해가 안 되시죠? 수소차와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이 이 그래프에 다 있습니다. 수소 트럭은 일단 전기차와 경쟁해서 안 됩니다. 지금 나온 결과로 봐서는 전기차가 훨 유리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기차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핵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장거리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충전을 많이 해서 장거리를 뛰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되고 배터리 용량이 커짐으로써 무게가 많이 나가요. 과연 수소차는 승용차 같은 거는 전기차와 상대가 안 되지만 수소 트럭은 이 그래프의 이야기처럼 100k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소차의 경쟁력이 세집니다. 주행 거리에 변화된 에너지 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낮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수소 트럭이고요. 전기 트럭이에요. 100km가 넘으면서 경쟁력은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수소차가 100km 넘으면서부터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그래프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니
핵심은 그겁니다. 아직 수소트럭을 아무도 경쟁력 있게 못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거리 하는 트럭을 봐서는 수소트럭이 당연히 이긴다고 나오는 과학입니다. 그러면 상용화나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수소트럭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안 돼서 그렇지,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수소트럭이 전기트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기트럭도 안 나왔으니까 디젤트럭을 잡으면 되겠죠. 핵심은 100km 이후부터는 경쟁력이 있다. 전기트럭은 안 되는 이유가 배터리 무게가 수소연료 탱크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수소트럭이 유리하다. 그리고 수소트럭은 충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수소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전기트럭은 또 충전의 시간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거리나 승용차는 전기차가 매우 유리하지만 대형 트럭, 장거리를 트는 트럭은 수소트럭이 유리하다는 과학 근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니콜라 사기가 아니라 누가 제대로 투자만 해준다면 수소트럭 니콜라는 사기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수소트럭에서는 1위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니콜라라고 보여요. 겁은 납니다. 부도 날 수도 있고 누가 투자를 안 하면 돈 없으면 쫑치는 거니까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작살이 나고 20분의 1토막이 난 타이밍에 누군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로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투자를 해주면 테슬라처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트럭의 단점은 수소 비용이 싸지 않아요. 수소는 지금 단가가 디젤보다는 비싸고 휘발유보다는 싸죠. 어중간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안 보이죠? 암흑이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해요. 투자가든 희망을 찾아야 해요. 수소의 단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수소의 생산을 초기 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 수소를 만드는 공장이, 발전소가 많이 생긴다면 수소의 단가는 지금의 가격의 3분의 1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SK 그리고 두산 여러 굴지의 대기업이 수소의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수소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수소의 단가는 보나마나 반토막이 날 거예요. 50% 정도 50% 가격에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돈세형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경쟁력이 없지만 휘발유보단 그래도 싸요. 근데 디젤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수소트럭이 어디를 잡아야 되냐? 디젤 트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디젤 트럭을 잡으려면 수소가 디젤보다 가격이 싸야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의 생산 공장이 늘어난다면 수소가 디젤 에너지보다 가격이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수소 트럭의 단점이 반대로 역발상으로 장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없어요. 수소가 점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가격이 되고 점점 시장을 넓혀간다면 시장의 수소 충전소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디젤 엔진 주유소는 사라지고 수소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화물트럭은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장거리에 전기차보다는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용차는 아직 경쟁력이 영원히 없을 수도 있고 영원히 승용차에서는 전기차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배터리 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 능력 기술이 늘어난다 해도 경쟁력이 없는 이 단거리 승용차는 영원히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수소트럭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주주를 보면 트래프 밀터가 7.3%, 별로 없죠. 이렇게 대주주들이 별로 없어요. 니콜라는 매우 위험한 단계고 돈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부터 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7%면 대주주가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투자를 또 받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또 받아야겠죠. 니콜라는 수소트럭, 전기트럭도 합니다. 수소 충전소 이 기반도 물류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전기차 트럭도 만들지만 전기차 충전 설비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니콜라도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수소 트럭, 전기 트럭도 같이 하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같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수소 트럭이 아니죠. 지금 전기 트럭만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트럭이 90%예요. 서비스 기타는 9%대. 수소차 트럭이 가장 중요하죠. 트럭이 많이 팔려야 돼요. 니콜라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다가 22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나왔습니다. 수소차는 아니고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고요. 실적이 일단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를 한 거죠. 23년도 올해 예상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3년부터는 좀 적자가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연간 실적을 보면 망하냐 흥하냐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저는 D를 줍니다. F를 주고 싶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D에서 성장할 수 있는 C로 봅니다. 위험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템버거가 될 수 있는 주식입니다. 템버거는 이런 데서 터지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면. 2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분기보다 올해도 10배가 상장을 했어요. 성장은 잘하고 있죠. 하지만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죠. 이 정도 규모로 흑자로 돌아서기는 힘들지만 희망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2, 3년간 투자만 해주면 저는 니콜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누가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니콜라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적지 않아요. 미국의 규모가 그래서 그런지 당장 망하겠다는데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적지 않죠? 매출액은 한국 돈으로 50억 정도 발생했어요. 올해는 10배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500억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744억 나왔어요. 영업이익 증가 중이죠. 그러나 올해 잘하면 영업이익이 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원이기 때문에 적정평가가 안 나와요. 현재가는 2.2달러입니다. 니콜라의 가치평가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과연 수소차,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수소차 시대가 오느냐 보는 입장에서는 수소의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수소 트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니콜라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하면 수소차 트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망하면 안 되겠죠. 위험은 하나 기술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니콜라의 이슈를 보겠어요. 니콜라 바이오테크의 연료전지 EV 50대 판매 계약 체결, 호재죠. 니콜라 캘리포니아 헤비티티 수소연료전지 전기트럭을 위한 4,190만 달러 보조금 확보하고 인프라 가속화한다. 호재죠.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콜라 2분기부터 인도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자사의 트럭이 65대 2배로 증가했고 2분기 때 트럭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자는 아주 멀었죠. 희망은 보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니콜라의 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찍고 어제 하루 만에 60% 올랐어요. 좋죠. 지금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주간을 보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이거 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하락을 해줬죠. 돈세형은 니콜라 바닥에 샀죠. 그래서 지금 170% 수익이 났는데 아니 바닥에 매수한 사람이 왜 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량으로 사서 아쉽긴 하지만 저는 완전 진바닥에 산 거예요. 그러니 주봉이 봉 하나 그려졌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저는 배짱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 목숨 걸고 투자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은 1000%를 템버거를 먹을 수 있는 위험을 걸고 투자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면 10배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쉬운 건 너무 적게 매수했다. 1000만원 정도 매수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게 갈 줄 알았는데 돈세형이 찍기만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요새. 그래서 창피할 정도로 조금 들어갔어요. 사실 계획은 1000만원 없다 생각하고 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웁니다. 부도나는 거 위험한 것도 공포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월봉도 똑같습니다. 하나 그려졌습니다. 만약에 수소가 살아난다면 전고자까지 이렇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잡은 겁니다.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부도가 난다, 망한다 한번 뒤돌아보시고 안 망한다면 이런 데서 템버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2년 전, 3년 전 두산종구업이 그랬고 예전에 제가 2천만 원 갖고 제기한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도 났던 거 제가 산 거예요. SK가 인수하는 그 타임 때 부도가 나고 망한다는 거를 SK가 인수하면서 단순한 아이템으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만들고 나온 겁니다. 이런 대박의 찬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에 GS건설 대형 악재로 빠졌죠? 한번 뒤돌아보세요. SK 지금 많이 빠졌다고 다들 난립니다. 뒤돌아보세요. 만약에 악재가 호재로 돌았을 때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니콜라 돈세영 투자현황인데 창피할 정도로 19만 원어치 샀더라고요. 수익률이 172% 났고요. 33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은 대단하지만 투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좀 공부를 진지하게 더 많이 해서 좀 베팅을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경험도 19만 원, 지금 30만 원, 170%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투자 경험을 살려서 한번 부도가 나고 위험하다는 기업을 잘 보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정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역발상 투자를 하면 의외로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런 투자도 좋은 거예요. 오늘에 배우는 거는 역발상 투자를 하고 남들이 망한다고 할 때 한번 뒤돌아보고 면밀히 보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투자를 하면 그런 위험한 속에서 템버거가 터진다고 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지 여러분, 오늘 재미삼아 이런 역발상 투자를 공부했는데 한번 재미있게 투자를 합시다. 100억은 가자!